시큐올릭 그 8번째 보안 세미나를 이제 하는 거고요. 하게 될 거고, 여기 저 써 있는 것처럼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카페 그 매니저를 하고 있고, 그 카페를 지금 한 2009년도부터 운영을 해온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아이디는 이제 현민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 대부분들 아마 뭐 제 아이디는 아시겠죠? 아시니까 오셨겠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할 텐데, 먼저 간단하게 1시 5분까지는 그 카페 5분도 아니고 한 1, 2분 정도 이제 카페 소개 간단히 드리고, 첫 번째 발표가 저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이제 5분이 이제 차례대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정말 간단하죠. 제가 복잡한 걸 별로 싫어해서 일단 뭐 2009년도부터 카페를 시작을 해서 제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이 이제 횟수로 8번째 보안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스스로 그 발표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나서서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발표자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뭐 따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터디나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과 참여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발표를 시작할 텐데, 먼저 이제 첫 번째 그 전체 목록은 미리 공지한 것처럼 이렇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발표를 할 건데, 첫 번째 주제는 뭐 최근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 많이 발생되는 뭐 액티브엑스 관련 취약점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유즈애프터 풀이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발견이 되고 있는 취약점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고요. 뭐 사실 저도 뭐 엄청난 해커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보고 그거를 이제 익스플레이트를 하기 위한 ROP 테크닉이나 뭐 디스플레이도 이제 간단한 디스플레이 외에도 뭐 JI 디스플레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어드밴스드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이번에 그 언급이라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 니키님이라고 뭐 온라인 상에서 뭐 저보다 유명하시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운영도 사이트들도 운영하시고 모이킹 업무도 단연간 하셨던 그 실무자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이킹 관련 Q&A 탑10이라고 해서 이제 이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린 초짜라는 닉네임을 쓰는 고등학생입니다. 혹시 오셨나요? 오셨죠?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렇네요. 네, 올 겁니다. 안 오면 제가 대신해서 발표를. 네, 그렇고요. 여러 가지 방어 기법들이 적용된 페도라포 발음이 좀 그렇네요. 18에서의 익스플릿 기법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iOS 어플리케이션 모이해킹이라고 해서 이제 DK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또 실력자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모바일 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들, 뭐 예를 들면 뭐 안전하지 않은 뭐 저장 장치라든지 뭐 런타임 시나 뭐 그 전송 중에 일상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실사례도 이제 직접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와 함께 그 카페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으신 레오파던님께서 레오파던 해커님께서 그 너의 HTML5가 들려라는 이상한 주제로 제가 발표를 좀 해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제 개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오버를 해서 좀 시간이 조금 늦어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PPT가 뭐 80장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더 많은 양을 발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민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늦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김현민이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시큐릭이라는 보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다 됐고, 지금 직장인입니다. 직장 3년 차인데 뭐 금융 아이삭이라고 해서 이제 금융결제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금융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공유 분석 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있고, 주 업무는 이제 은행들 돌아다니면서 은행들의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뭐 분석하고 그 취약점들 평가하는 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사에서 뭐 주최를 했던 악성코드 분석대회에서 수상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시큐올릭 세미나에서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편식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분야를 이제
막 이것저것 다 보이는 대로 공부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뭐 웹패킹, 처음 시작은 웹패킹으로 했고요. 웹패킹으로 시작해서 리버싱 하다가 보니까 윈도우 시스템에 또 관심이 생겨서 윈도우 시스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또 요즘 대세는 또 모바일이죠. 그래서 모바일 공부를 하게 되었고 쭉쭉쭉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참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제 주제에서 이제 말씀드릴 목차 컨텐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처음에 간단하게 이제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할 건지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어떤 식으로 어떤 DLL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주로 최근에 발생되는 버그 유형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걸 익스플로이트하기 위한 기본 기법, 팁스프레이 그리고 이건 이제 그 XP에서의 그 DEP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기법이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그 약간 어드밴스드한 그런 그 바이패스 DEP, ASLR 이런 것들이 이제 기법들이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오해하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기법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좀 어떤 한 가지 통계 때문인데 제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요즘에 크롬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해외 통계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크롬이 지금 이제 IE를 앞질렀어요. 세계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게 우리나라 작년이에요. 작년 말. 우리나라만 아직도 IE를 70%를 넘게 점유율이 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액티브엑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이죠. 은행이나 저 은행 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제로데이가 발생이 되면은 이 70%의 그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들이 다 악성코드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신도 모른 채. 제로데이라는 뜻이 뭐 자기가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건 뭐 사실 그냥 허울 좋은 거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근데 저게 계기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 툴인데 나중에 카페에 공개할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수작업 점검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그 익스플로이트를 검색해 본 거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이것도 지금 제한 걸어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코드 익스큐션이라든지 코드 익스큐션 그리고 또 메모리 커럽션, DOS, 익스플로이트 엄청 많죠. 그래가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체에도 취약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잘 안 하죠. 귀찮아서. 인터넷 한 다음에 뜨면 이로 끄잖아요. 대부분 그러시죠. 저도 그러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미 수많은 익스플로이트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할 거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익스플로이트 할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익스플로이트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어떻게에 집중을 했고요. 무엇이냐는 이제 지금 간단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 i789의 익스플로이트 테크닉 및 기존 익스플로이트 분석인데 9는 지워주세요. 왜냐면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8까지만 해도 지금 80점을 넘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기회에 아쉽죠? 그래서 또 어디를 할지 또 나왔습니다. 취약점을 발견하게 하는 절차는 보통 퍼징을 통해서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리버싱을 통해서 아니면은 소스코드 분석을 하게 되는데 IE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다니시는 분 없죠? 소스코드 분석은 어려우실 거고 대부분 이제 퍼징으로 발견하실 거고 그중에 엄청난 해커 분들은 리버싱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취약점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무조건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취약점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절차가 굉장히 쉽지 않고요. 사실 퍼징 같은 경우는 자동화 툴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다만 자동화가 돼서 발견이 되었을 때 이것도 퍼징 툴이 오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익스플로이터블 한 건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익스플로이트를 제작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이 바로 이제 해커로서의 자질과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넣었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XP에서 XP 패치가 한 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i 7버전입니다. 6버전, 7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시죠? 파일이 이렇게 연약하고요. 연약한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패치가 되고 이제 윈도우 7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DEP, ASLR, Safe SH, SEHOP 이런 여러 가지 보호 기법들이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상대하기 까다롭죠. 이거 아시죠? 디아블로 2. 3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노땅이라.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약간 재미를 넣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스킬 태그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궁극까지는 아니지만 i8 익스플로잇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들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은 먼저 소프트웨어 버그 측면에서는 버퍼 오버플로우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유지 애프터 프리 이번에는 이 항목에 굉장히 치중을 할 거고요. 그리고 페이로드 전송을 하는 쪽에서는 물론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지만 이걸 알기 위해서 선행 단계가 힙립이라는 그 힙 익스플로이테이션 라이브러리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이해하려면 힙 스프레이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걸 이해하려면 메모리 힙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번씩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익스플로이트 테크닉 정말 기본적인 뭐 RET, EIEP, 다이렉트 오버라이트 그리고 뭐 SH 오버라이트 이건 이제 스택 쿠키를 의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V테이블 오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는 이제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가상함수 테이블을 이제 그 C++에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이제 오버라이트해서 이제 익스플로이트를 할 거예요. 이제 이거는 뒷부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엮기 위한 ROP, Return Oriented Programming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이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툴이 어떤 게 필요하느냐. 툴 중요합니다. 윈디비지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 많은데 툴 사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툴 쓸 줄 알아야지 하죠. 그래서 윈디비지 그리고 윈디비지도 굉장히 어드밴스드로 가면은 뭐 조건문이라던가 반복문, 스크립트, 확장 명령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뮤니티 디버거 그리고 모나점 파일이라고 해서 그 익스플로이트 제작할 때 굉장히 좋은 그 이뮤니티 디버거용 라이브 그 플러그인이라고 해야겠죠. 플러그인이 확장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ROP 익스플로이트 이번에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자동화해서 이제 그 상용적이라기보다는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 이 모든 것들을 합치게 되면 i8 익스플로이트 스킬을 1 찍을 수 있습니다. 1밖에 못 찍어요.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벌써 시간이 10분이 다 돼가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일단 그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주요 그 익스플로이트를 제작하는 관점에서 주요로 봐야 될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훨씬 많겠죠. 근데 너무 DLL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세 개를 중점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HTML을 그 파싱해주는 모듈인데 여기서도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그 DOM 관련해서 이제 그 메모리 할당을 하고 관리를 해줄 때 이게 이 모듈이 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이 모듈 안에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필터 같은 것도 구현이 다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검색해보면 여기 안에 그 패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회 패턴을 그거를 보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하나 알짜 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JS 스크립트 이거 딱 보면 나오죠? 모르는 사람도 보면 알겠죠? 자바스크립트 엔진인데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는 실시간으로 그 분석해서 그 동적으로 이제 코드들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스크립트 엔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여기도 이제 취약점들이 꽤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메모리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이제 MS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3자에서 서드파티에서 만들어서 모듈들을 추가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많은 액티브엑스 컨트롤의 취약점들이 존재합니다. 저도 은행 나가면은 은행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은행뿐 아니라 기타 뭐 액티브엑스를 사용하는 사이트들 보면은 보통은 이제 뭐 두세 번째 하차우차가 만들어 놓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관리가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세미나 오시는 분인지 모르니까 잠시 받겠습니다. 예? 끊었습니다. 피싱 전화였던 것 같네요. 방심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게 그 JScript DLL 그 함수 임포트 모듈인 그 익스포트 리스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맨날 그 자바스크립트로 쓰시던 함수들이 보이시죠? 여기 뭐 매치라던가 리플레이스라던가 뭐 스플리트라던가 바로 여기에 이제 직접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디버깅을 직접 해보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저도 사실 공부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그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심플하죠? 제가 할 것만 넣었습니다. 버퍼 오버플로 이거는 이제 뭐 입력과 검증을 하지 않는 뭐 일부 복사함수들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입력과 검증을 하더라도 이제 뒤에 숫자를 실제 버퍼보다 더 많이 받았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SN printf라든지 뭐 그냥 VS printf라든지 뭐 MEM CPY 뭐 온갖 복사함수들이요. 대부분의 복사함수들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즈 애프터 프리라는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갱글링 포인터라고 해서 이제 그 뒤쪽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포인터를 이제 보통 하나 만들어서 선언을 해서 쓰시잖아요. 포인터를 선에서 썼는데 이 포인터가
이 포인터가 이쪽에 그 어떤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을 때 이 메모리가 풀이되어서 없어졌다. 그럼 이 포인터는 댕글링 포인터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그 프로그래밍상의 버그인데, 그러니까 이게 풀이가 되어 있는지도 되어 있는지 모르고 까먹고 이 포인터를 썼을 때 엉뚱한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엉뚱한 메모리가 실행이 될 때 그 취약성으로 인해서 그 코드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어떤 식으로 익스플로이트 할지 뒤에 보게 될 거고요. 그때 이제 힙 스프레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뭐 힙 관련 뭐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있고, 포맷스팅 버그라던가 널 포인터 역점유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넣으려고 했지만 오버라는 걸 알게 돼서 바로 빼버리고 이 두 가지만 했습니다. 저만 마셔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힙 스프레이가 어떤 것인지 그 실습과 함께 알아보게 될 거고요. 먼저 이제 실습 환경은 윈도우즈 XP3 그리고 SP3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7 버전 그리고 이뮤니티 디버버와 윈디비지를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은 힙은 이제 스택, 특히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스택 버퍼 오버플로 이런 거 공부 많이들 하시는데 힙 쪽은 잘 공부를 별로 안 하시는 분들 경향이 좀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걸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힙은 스택과는 반대로 이제 낮은 주소에서 필요시마다 이제 높은 주소로 이제 점점 이제 할당을 받아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디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명령어를 제공을 합니다. 확장 명령어로 느낌표 힙이라고 치면은 그 현재 프로세스의 힙 리스트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첫 번째 게 이제 디폴트 프로세스 힙으로 보통 잡힙니다. 버전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0x140000인데 150000인 것도 있습니다. 이게 영문이고 아마 한글은 15000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DT로 이제 그 구조체를 실제 볼 수가, 매핑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힙이라는 구조체가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여기 보면 이런 시그니처가 있고요. 이게 그 힙 구조체라는 시그니처를 메모리에 박아두는 겁니다. 그렇고 이런 거 같은 걸로 이제 뭐 포렌식 할 때 이제 활용을 해서 찾아내기도 하죠. 뭐 그건 예적인 거고 외적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힙 구조체에 보면은 0x58 오프셋에 세그멘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저장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를 따라가 보면 현재는 뭐 프로세스 실행시키는 상태가 아니라서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첫 번째 세그멘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세그멘트 안에는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담기게 되는 정크, 뭐 퍼스트 정크, 마지막 정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기억할 거는 그냥 딱 하나예요. 세그멘트가 힙을 관리하는 기본 단위다. 그리고 그 세그멘트 안에는 실제 메모리를 할당하는 단위, 힙 정크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실제 그 문자를 할당을 하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힙 엔트리라고 하는 이 힙 정크 하나를 할당을 해주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뒤에 정리된 걸로 설명드릴게요. 아주 쉽죠?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세스에서 이 FS 레지스터에는 다양한 프로세스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PEB라고 해서 이제 프로세스 인바이러먼트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보들이 담긴 곳에 그 주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0x90에 보면은 힙 정보가 담겨 있고요. 힙 세그멘트 이건 하나하나의 힙입니다. 0x1400, 1500 이런 식으로 하나의 힙이고, 그 하나의 힙에 세그멘트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아까는 하나밖에 없었고, 그 안에 정크들이 첫 번째 정크, 마지막 정크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면은 높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라던가 뭐 이런 첫 번째 정크부터 쭈루루루루 마지막 정크. 예를 들어서 문자를 바 A는 1, 2, 3, 4 이렇게 할당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정크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현민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할당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덥네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는 하나입니다. 문자열 등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은 이 각각의 정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문자열 메모리 할당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 BSTL이라는 객체가 할당이 됩니다. 이 BSTR이라고 하는 거는 유니코드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그 객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콘케이트 연산, 뭐 플러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플러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문자열에서 서브스트링 함수를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이 됩니다. 메모리에 힙에 복사를 해주게 돼서 힙에 복사를 해서 쓰게 됩니다. 힙을 사용하는 이유는 문자열이 굉장히 길 수도 있기 때문에 동적으로 할당받아서 쓰게 되는 거고요. 덥네요. 실제로 이제 제가 궁금해서
저는 이제 궁금한 걸 잘 못 참아서 이제 실제로 그 내부 함수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아까 그 함수 속에 들어가서 이제 디컴파일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그 바이트 수를 받아가지고 몇 글자인지 이제 글자 수만큼 이제 BSTL이라는 이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EMCPI로 힙에다가 힙을 할당을 하나 받아서 거기에다가 이 객체를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직접 테스트도 해봤어요.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코드 같은 거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다 올려드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넣으면 8글자예요. 지금 8글자 현민이 8글자 해가지고 이 서브스트링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MEMCPI가 호출이 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정크 헤더예요. 정크 헤더는 아니고 BSKR 헤더. 문자열이 몇 글자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원래 그냥 유니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할당을 어니스케이프가 아니라 따옴표 현민이라고 해버리면 68007900 이렇게 들어가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니스케이프 함수를 쓴 겁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힙스프레이 저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에 할당을 해줄 건데 이거를 이제 저 그 서브스트링과 콘케이트 연산을 통해서 해줄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이제 그 힙스프레이 기본적인 어떤 식으로 할당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스크립트고요. 소스고요. 보시면은 정크 사이즈는 0x1000 그리고 그거를 200번 곱해보시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문자열을 200번 할당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힙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불규칙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유저의 부터 프리버그 때문에 메모리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근데 이렇게 문자열을 기껏 채워놨는데 여기 사이사이에 틈새가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게 EIP가 떨어졌을 때 그 틈새로 떨어지게 되면은 익스플로이 실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한 것들을 해줍니다. 그건 이제 뒤에 나올 거고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정크 사이즈를 좀 더 늘려요. 사이즈를 좀 더 늘리게 되면 사이즈가 늘어난 만큼 이제 사이가 좁아지겠죠. 그런 그 개념으로 해서 사이즈를 점점 늘려서 해보면 0x1000으로 해보면 95% 정도의 흰 메모리를 이제 이걸로 아까 보셨던 그 현민이라는 문자열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메모리의 양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저 위에 명령어들은 다 윈디비지 명령어들입니다. 직접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익스플로이트 하나를 그냥 단순한 그 버퍼 오버플로우 익스플로이트를 제가 그 힙스프레이로 이제 포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공개된 익스플로이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전형적인 그 SEH 기반 SEH 오버라이트 익스플로이트입니다. 넥스트 SEH, SEH 버퍼 아주 전형적인 익스플로이트죠. 여기서 보통 팝업 레트를 실행시키고 뒤로 돌아와서 점프를 해서 쉘코드를 실행시키는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앞으로 돼 있는데 뒤에 버퍼가 좀 좁아서 앞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한번 볼 거고요. 이건 퍼징 툴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유명한 툴이에요. 물론 상용 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원래는 뭐 퍼징할 때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퍼징하겠죠. 오픈 파일이라는 함수에 취약성이 있습니다. 화면이 죄송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사실 그냥 툴이라서 머신 툴로 이 액티브엑스의 특정 함수를 퍼징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지금 이메일 값들을 막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익셉션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익셉션을 이게 이제 오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익스플로이터블한 진짜 제대로 된 출력점인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일단 SH 체인이 사이사이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일단 SH 오버라이트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크래시를 난 것을 살펴보면 이 명령이 이제 그냥 어셈블리어라서 좀 보기 어려운데 원래는 이게 MEMCPY 명령어입니다. 보통은 이제 ECX에다가 그 몇 바이트 복사를 집어넣고 이 REP 부부S 키워드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복사해주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는 MEMCPY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 추적자가 발생하는지는 확인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방금 보셨죠? 여기서 발생을 했고 실제로 이 에러가 난 이유는 이게 이제 스택의 끝인데 스택을 넘어서서 이제 쓰려고 했으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살살살로 지금 SH 핸들러가 덮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 핸들러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살살살로 그 EIP가 변경이 되는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SH 오버라이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ECX가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SH 핸들러가 변경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실제 소스상으로 보면 이 라인 때문에 그 취약성이 발생을 해요. 이 버퍼를 분석을 해보면 위로 올라가 보면 이 버퍼가 크기가 30밖에 안 됩니다. 30밖에 안 되는데 바이트 수를 동적으로 계산해서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30바이트 이상이 돼버리면 버퍼를 침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침범하는 걸로 전부 다 이제 채워서 스택을 침범해서 이제 저렇게 되는 거고요. 자세히 다루지 못하는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금 이 취약성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임의로 힙스프레이를 적용해서 이제 익스플로이트 짜봤습니다. 뭐 짰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창피하지만 여기 부분은 사실 거의 그냥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앞에서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렸죠. 이게 왜 서브 스트링을 쓰면 그 바이트가 이제 힙에 할당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소스를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영S 40000만큼 250번 뿌린 거예요. 250번만큼 쉘코드 이렇게 250번을 힙에다가 뿌린 거고요. 그래서 그 EIP를 방금 그 EIP를 그 뿌린 어딘가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시면 98%를 이렇게 그 힙스프레이 쉘코드로 채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제 1000바이트 단위로 쭈루루룩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D 공시에 보면은 이건 이제 NOP 코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롭슬레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부터 이제 타고 쭉 내려가다가 쉘코드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쉘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플로이 실행이 되고요. 실행되는 것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아까 그 취약성 발생했던 상태죠. 여기서 밑에 보시면 지금 OAOA로 지금 덮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네, 여기로 가보면 지금 쉘코드가 지금 덮여 있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끝부분에 이제 쉘코드가 있을 거고요. 여기 있죠. 여기까지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쉘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실행이 됐죠. 실행이 돼서 이제 계산기가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기본적인 힙스프레이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은 DEP를 우회하는 거를 이제 할 건데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DEP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DEP하고 하드웨어 DEP가 있는데 요즘엔 다 하드웨어 DEP예요. 그 CPU가 지원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옵션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 데이터 방지 실행을 설정을 해주면은 아까처럼 이제 스택에서 코드를 실행시키려고 하거나 그러면 힙이나 뭐 메모리에서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DEP 방지 메시지가 뜨면서 이제 차단이 됩니다. 이걸 이제 우회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습은 또 동일한 XP에서 하되 이제 DEP를 켜고 이제 IE8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퍼머넌트 DEP라고 해서 DEP를 자동으로 이네이블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S에서 꺼져 있다고 하더라도 IE8부터는 프로세서 자체적으로 그 DEP로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7이 아니고 8이에요. 8로 했고요. 동일한 이제 익스플로이트이고요.
이러한 이제 그 DP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의 그 권한을 변경해주는 함수 리스트들을 호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쉘코드 쪽으로 건너뛰면 됩니다. 뭐 이런 함수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위에 있는 요걸로 할 거예요. 버추얼 프로텍트. 그래서 저 함수에는 인자값이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변경할 그 권한을 변경할 주소, 그리고 두 번째는 변경할 크기, 권한, 마지막에는 그냥 쓰기 가능한 주소 아무 데나 넣어주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3개겠죠. 중요한 거는 쉘코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쉘코드가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권한으로 바꿀 것이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ROP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ROP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처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ROP라는 게 RET로 끝나는 특정 명령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번 호출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물을 먹고 싶은데 벌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 손을 쓰면 안 되고, 내 손을 쓰면 안 되지만 물만 먹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에 있으신 다른 분한테 컵 좀 가지고 와, 물 좀 담아와 해가지고 내 입에 따라 넣어, 이래서 그렇게 먹게 되면 결과는 똑같죠. 내가 물을 먹으면 똑같죠. 그게 바로 ROP예요. 나는 권한이 없지만 권한이 있는 다른 코드 조각들에게 어떤 일을 해라라고 시켜서 그걸 종합시켜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ROP고요. 그래서 이제 이 ROP 익스플로이트 제작할 때 핵심은 가젯들을 찾는 건데, 가젯들을 쉽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모나라는 이제 그 MONA라는 그 익스플로이트 제작과 관련된 모듈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보통 많이 하고요. 물론 짱의 코드는 직접 만들어서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가젯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넘어갈게요. 이제 기본적인 페이로드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ROP가 들어가게 되면 DP를 우회하기 위해서 먼저 ROP로 이제 DP를 먼저 디세이블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나중에 보세요, 직접. 그래서 이제 이거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해요, 사용 방법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해당 모듈에서 ROP 체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물론 툴이다 보니까 그 정해져 있는 시그니처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부분들은 자기가 직접 찾아서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그 RET로 끝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목록을 자동으로 뽑아줘요. 유용한 명령어들을 뽑아주고, 그거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가젯들을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근데 이렇게 이제 매번 이제 만들면 불편하니까 그쪽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 유니버셜한, 그러니까 뭐 어떤 OS까지는 아니고 이제 동일한 OS라고 하면은 그 동일한 모듈을 가지고 늘 있는 OS 모듈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MSVCRT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모듈에서 이 DP 디세이블 시킬 수 있는 체인을 만들어 놨어요. 뭐 그 모나라는 저거를 제작한 곳에서 코어란 TV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이제 뽑아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요 0000 이게 있으면 그 메모리 복사함수에서는 문자가 끝으로 인식돼서 복사가 안 되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젯을 찾을 때 어떤 일들을 해야 하냐면요. 일단은 이거 아까 보셨던 이 익스플로이트인데, 이거를 그냥 실행시키면 당연히 안 되고 DP 때문에 이걸 우회하려면 먼저 ROP를 해서 이제 꺼야 되는데, 끄려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스택 피벗입니다. 스택 피벗팅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스택을 이제 변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스택이 왜 변조를 해야 하냐면, 그 핸들러가 실행이 될 시점에는 핸들러이기 때문에 현재 내 스택에 있지 않아요. 그 ESP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ESP가. 그래서 이거를 내 원래 버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ESP를 조작해주는 가젯이 바로 스택 피벗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게 스택 피벗팅이고, 먼저 스택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몇 바이트를 추가하거나 빼면 내 원래 원래 버퍼로 돌아올 수 있느냐 계산을 해봤더니 굉장히 멀더라고요. 이번 경우에는 또 이렇게 멀진 않은데 이렇게 멀어가지고, 아무튼 이러한 가젯이 있는지 찾아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가젯을 찾아봤고요. 가젯 찾을 때도 스택 피벗도 이렇게 모나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 최소 거리 19000 뭐 어떤 모듈에서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운이 좋게도 그냥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있으면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없으면 좀 고생이 시작됩니다.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썼더니
이 핸들러가 실행됐을 시점에 저게 실행되면서 ESP가 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입력한 버퍼죠. AABBB.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ROP를 시작하면 되고요. 근데 ROP를 짤 때도 또 문제가 한 가지 또 발생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0000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 000을 또 없애줘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ROP 체인이 하는 역할은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버추얼 프로텍트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 이게 ROP 체인이 하는 일이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어떤 함수인지. 그래서 이제 인자값을 하나씩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뭐 그냥 프로그래밍 하듯이 하면 돼요. 말 그대로. 뭐 가젯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면 돼요. 그 EX를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뭐 특정 숫자를 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값을 저장하길 원하는 ECX와 체인지를 했다. 그러면 이제 ECX로 들어가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했고요. ECX로 체인지를 해서 결론적으로 EBX에다가 넣었어요. 이게 지금 EBX에다가 넣은 다음에 스택에 넣는 시기라서 EBX에다가 넣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이게 0x40인데 이 사신 만들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냥 찾았으면 됐겠지만 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가젯대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직접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이렇게 인자값을 다 구성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택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리턴을 하고 JMP-EAX를 통해서 이제 그 버추얼 프로텍트를 실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DEP가 꺼진 건 아닌데 그 쉘코드가 있는 부분의 메모리에는 실행 권한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로 이제 바로 점프를 하게 되고요. 저라는 툴을 써서 RO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ROP 체인을 만들었고, 저걸 한 다음에 이제 쉘코드로 이제 점프를 하면 되는데, 이걸 만들 때 또 한 가지 봉착했던 문제가 이제 이 버퍼가 이제 ASCII 버퍼인데, 그 ASCII 버퍼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경우에 한해서 그 ASCII 코드가 아닌 값은 3F3F로 변경을 시켜버려요. 뭐 3F 필터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 인코더를 써서 이제 알파벳으로만 이제 쉘코드를 인코딩 해주는 툴이 있거든요. 그 MSF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그 알파벳으로만 이제 인코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필요한 건 다 만들었어요. 쉘코드 만들었고, ROP 코드 만들었어요. 스택 피벗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익스플로이트 제작을 했고요. 전체 이게 그 페이로드예요. 그 AA로 몇 번 채우다가 여기부터 이제 ROP를 채우고 그 다음에 쉘코드를 채우고 다시 AA 채우고 스택 피벗이 들어있는데 여기가 원래 그 EIP를 변경시켰던 그 지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스택 피벗을 실행시켜서 익스플로이트 발생을 했을 때 크래시가 됐을 때 이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럼 실행이 되면 아까 내 버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그 ESP를 플러스 시켜서. 그래서 ROP가 있는 코드 앞쪽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ROP를 쭉 실행하게 되면 이 뒷부분이 실행이 가능한 영역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쉘코드가